경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허락을 받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오후에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렇죠. 엄마가 경매라는 걸 해보고 싶어. 오케이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리고 법원에 와서 오늘 모의 입찰을 해봤는데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와보지도 않은 곳을 상상으로 한 법원은 네. 굉장히 북적거리고 사람이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행에도 가봤지만 입출금에 대해서도 쓸 것도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요즘에는 되어져 있어서 그렇죠. 제가 오늘 모의를 하고 네. 다음에 혼자 오더라도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고 할 수 있겠다. 그래요. 네, 조금 차분히만 하면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 오실 때는 좀 시간을 1시간 정도 네. 여유 있게 오시면 그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면 다 어디든 다 알려줄 거니까. 그리고 그 전날 입찰표를 작성해 오시면 저는 어려울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법원 오는 시간 스케줄 빼기가 어려울 뿐이지. 네. 근데 경매 수업 받고도 법원 한 번 안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게 저잖아요. 네. 비싸게 수업 들으셨는데 네. 근데 또 더 아이러니한 게 저는 입찰장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근데 경매라는 거는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해줄 수 있는 것도. 네. 경험은 해보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법원 와서 선생님처럼 직접 내가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네. 새로운 데 낯선 데를 한번 오는 것도. 네.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조금 더 해봐서 나도 소득 한 50이나 뭐 1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목표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되면 네. 근데 지금 안 받아보셨을 때는 모르겠지만 막상 100만 원을 받아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월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면 엄청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단 쉬우니 저는 그거보단 쉽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올리려고 하면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쉽기도 하고 안 그러면 노동의 시간을 보통은 늘려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럼 다른 업을 또 투잡을 하든가 그거보다는 저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취업의 문은 정말 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이라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300을 넘어가려면 내가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경매를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스승님 교육을 받을 때가 교육을 신청을 해놓고 갑자기 취업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뭐 한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쉬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니까 시간이 안 됐던 거죠. 교육은 받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근과 동시에 그 달부터 교육을 받고 일을 계속해서 나갔죠.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제 직장이라는 거를 이제 뭐 1년차도 안 됐는데 제 마음대로 연차를 쓰거나 할 수도 없고 또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겹쳤던 것 같아요. 겹쳐서 한 번도 여기 나와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해야 된다라는 마음만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직업을 좀 바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낮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원하는 경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허락을 받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오후에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렇죠. 엄마가 경매라는 걸 해보고 싶어. 오케이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밤에 늦게 이제 퇴근을 하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또 뭐 우연찮게 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달부터. 그래서 그냥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그럼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조금 고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계속 생각했던 게 경매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배웠을 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부동산 빌라 같은 경우
많이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때 선생님 배우실 때, 왜냐면 그때 부동산은 안 떨어졌었으니까.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다시 또 빌라를 도전하려고 하면서 가격을 보시면 빌라 가격이 안 떨어진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빌라 가격은. 조금 바뀐 거를 지금 분위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작년이랑 네, 처음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저는 좀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싸게 받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경쟁자는 더 많은.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가격은 싸졌으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비싸서 경쟁자가 조금 덜했다고 하면 지금은 싸니까 경쟁자가 아무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낙찰 가격은 경쟁을 해서 낙찰 받아가는 가격도 예전보다는 저는 좀 싸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쪽 지역은 문본도 없을 뿐더러 없죠. 정말 뭐 집이 가깝다라고 해서 거기 네. 가서 이렇게 뭐 나름 임장도 해보고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한 번 더 잘 되면 가봐야지라고 했는데 구전되면 다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싼 건지 비싼 건지. 제가 그 지역은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게 싸게 받아간 사람은 최근에는 없어요. 다 그냥 전세 시세로 맞추려고 그렇게 받아갔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근데 지역의 한계를 둬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경매가 반쪽짜리 경매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경매라는 것 자체는 하자가 있으니 분명히 그 하자만 도려내고 우리는 온전한 것만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지역만 머물고 있으면 그 지역에 안 나와버리면 나는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지역도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안 나오면 허당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1억에 벌고 싶은데 이 지역이 안 나오니 저는 다른 지역에서 3천이라도 벌고 싶은 거예요. 그 지역보다 못한 거 알아. 근데 여기서는 1억 벌 건데 나는 그보다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지고 못한 지역에서도 3천만 원은 벌면 나는 만족할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쪽에서도 시세는 또 그쪽 사시는 분들이 시세는 다 정하잖아요. 네. 특히나 월세 가격은 그렇게 등락이 크지가 않잖아요. 조금씩 배우시면서 수익률도 내보시면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한번 해보시면서 괜찮은 거 나오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알고 계신 지역, 화곡동 같은 데도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화곡동에도 지금 빌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화곡동의 분위기를 아실 거란 말이죠. 알죠. 네. 그럼 지금도 화곡동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서울이라고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경기도권보다 빌라가 서울 게 더 비싸겠지. 싼 빌라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제 수강생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6개월 전에 수업을 들으시고 처음부터 서울 물건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로 되는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화곡동에서. 근데 1억 3천에 받으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지금 선호하는 지역도 1억 3천이면 그쪽에서도 싼 빌라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권보다 어쩔 때는 서울에 있는 빌라가 더 쌀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아마 못 보시고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 지역을 검색을 안 해보시니까. 그러면 법원에 못 오지만 내가 일단은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경매에 도전하려고 했으면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순차적으로 가셔야 내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이제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는데 이걸 중간에 건너뛰어버리면 이게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머뭇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연히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게 이런 거죠. 기분이 좋은 게 선생님은 제 수업을 들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경매라는 걸 진행을 못하고 계신데 또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감사한 거죠. 저를 일단 믿어주시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감사하죠. 선생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죠. 다른 교육을 받을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잖아요. 내일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꼭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 낙찰 지금 받으셨잖아요. 네. 저랑 인터뷰하고 몇 번 만에 받으신 거죠? 2번째 받은 거예요. 아, 2번째. 한 번은 혼자 가셨다가 폐찰하고, 네. 그 다음에 2번째 입찰해서 이제 낙찰 되신 거네요? 네. 낙찰 딱 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4명이 들어왔는데요. 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때 조금 깜짝 놀랐어요.